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 39곳이 접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사업지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미도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어나면 침체된 노원구 부동산 시장에 해빙기가 도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16만 3천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전체 아파트 분양 예상 물량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실적보다 5천여 가구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전국 국립묘지를 전면 개방하면서 이른 귀성길에 오른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려면 안전운전이 필수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요. 여러분은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D1 리얼티에스의 조범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명절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덜고 가시면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실 수 있겠죠. 자, 이런 고민들 연휴까지 들고 가지 마시고 저희 방송 연락 주셔가지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답답한 부동산 고민들 저희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지금 현재 2주택자고요. 네. 임대 주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 투자를 해야 할지 네. 아니면 계속 임대를 주면서 보유해야 할지 그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어떤 곳에 어떤 부동산일까요? 일단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신길 뉴타운의 보라매 SK뷰 25평이고요. 네. 그리고 임대를 주고 있는 아파트는 동작구 대방동 현대 1차 29평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어떤 아파트를 먼저 구매하셨을까요? 같은 해 2020년도에 1월에 하나 했고 3월에 네. 하나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이 좀 2주택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걸 보니까 일단은 7호선 보라매역이죠. 네. 보라매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신길뉴타운에 들어간 이 보라매 SK뷰 아파트 요거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그죠? 네. 네. 또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대방역이죠, 대방역. 네, 1호선 대방역 역세권에 있는 대방 현대 아파트 1차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지금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보다 보니까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양도세가 좀 이렇게 좀 풀렸단 말이죠. 네. 요 시기 때 좀 파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게 양도세예요. 네. 양도세. 자, 양도세가 지금 그런데 완화가 돼 있는 상태죠. 네. 네, 특히 이제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시적이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이게 맞아요. 영구적으로 풀렸으면 고민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1년간 중과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게 지금 5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내년 5월 전까지는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조급한 마음으로 좀 쫓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고민이 많이 되고 예.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아파트가 괜찮다라면 이 아파트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또 세금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더 지금 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완화가 되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일단 이 아파트 먼저 보겠습니다. 대방현대 1차 아파트가 입지 참 좋죠. 대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네, 걸어서 지금 여의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예요. 그렇죠? 네, 네,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에 노량진 여기 저층 주거지 지금 뉴타운으로 한참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되면 여기도 신길 뉴타운만큼 굉장히 대규모의 아파트 주거타운으로 바뀌는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역세권에 최근에 또 신림선도 개통이 되면서 이제는 걸어서 가던 곳도 이제 지하철 한정거장이면 바로 여의도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입지가 참 좋은데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뭐 추진을 한다고 얘기만 지금 거론만 되고 예, 있고요. 거론되고 네. 지금 동의서를 조금씩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근데 입지가 여기는 뭐 여의도에 가깝고 주변 지역에 또 변화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길게 가져가신다고 해서 크게 내가 손해를 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시장이 좀 네. 위축돼서 거래도 안 되고 있고 또 가격도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걱정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해당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지금 대방현대뿐만 아니라 살고 계시는 보람의 SQB는 또 신규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다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어느 단지만 뭐 하락한다, 특정 단지만 떨어진다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흐름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시기가 걷어지고 났을 때 어떤 그러면 부동산들이 더 많이 회복하고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런 그 호재들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빨리 회복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네. 봤을 때 대방현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충분히 지금 빠져 있는 가격들 좀 급매로 좀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들이 조금 다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예, 이것들이 좀 회복되고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단지예요. 다만 네. 사셨을 때보다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네. 예, 그게 차익이 발생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차익을 발생해서 이걸 팔면은 지금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될 때 파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저는 앞으로 세금은 특히 양도세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 양도세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좀 완화를 해줬지만 가장 지금 세금의 부담이 커지는 게 또 취득세도 있죠. 또 그죠? 네. 그리고 종부세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다주택자분들한테는 가장 큰 부담이 됐던 세금들인데 자, 일단 우리가 시장이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소위 말하자면 거래 절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 2012년도 정도에 시장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 때도 실은 1년간 서울이 6만 5천 건이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채 4만 건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후반기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거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결국 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거래를 활성화할 때 막고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 세금적인 측면에서 지금 취득세는 중과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 때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팔 때 양도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근데 양도세는 이미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어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 네. 내년 5월 정도에 양도세를 다시 중과를 하게 되면 시장의 거래를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래가 되려면. 네.
자, 그때 다시 중과가 된다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될까요, 안 될까요? 다 걷어들이겠죠? 예. 그러면서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한시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불안해 하시거든요. 아, 그때 끝나고 이제 중과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실은 이거는 더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이 양도세 중과가 폐지가 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특히나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부는 비정상적인 세금이다라는 관점에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완화를 해준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네. 이거 다시 중과하면 또 다시 비정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한시적인 부분을 없애고 다시 중과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러면 또 연장을 해주겠죠. 1년 연장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완전히 중과를 없앨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그때 중과를 없앨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때문에 아 이거 큰일 났다 내년 5월 안에 무조건 팔아야지 이렇게 쫓기지 마시고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 안 좋은 시기긴 하지만 나중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부동산인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아파트는 제가 평가를 드려서 나중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니까 길게 가져가셔도 네. 되고 일단 양도세에 그러면 대한 전문가님, 예, 이게 예. 세대수가 좀 작은데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로 바뀌는 게 중요해요. 네. 지금 이제 서울에 신규 아파트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네. 어느 정도라면 지금 뭐 이번 달에 뭐 4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분양한다는 게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원래는 뭐 1000세대, 3000세대급 정도 돼야 나오는데 400세대 분양한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면 그만큼 신규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부동산들은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취득세도 지금 안 풀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에 종부세는 좀 완화가 됐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원래 올해 100%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번에 뭐 60%로 낮추는 게 그래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종부세 인하에 대한 정책은 실은 1주택자들보다는 다주택자들 분들한테 더 수혜가 가는 그런 세금 완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고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딱히 지금 쫓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요거 그냥 쭉 가지고 가시면서 나중에 꽃이 피었을 때 지금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평형대도 더 늘어나고 새 아파트로 바뀌고 또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빨리 탄력을 받으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여지니까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 향후에 다시 매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지금 그 은평구 응암동의 백년산 파크자이 아파트라는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아파트를 지금 매도하고 약수동에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를 좀 구매를 했으면 싶은데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워서 상담 좀 드렸습니다. 네, 매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예, 실거주 목적입니다. 거주도 하시면서 향후에 좀 미래 가치가 더 높은 지역으로 상급지로 갈아타기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시는데 요걸 팔고 이제 네, 남산타운으로 좀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좀 현재 여기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산타운에도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일단은 갈아타기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자, 갈아타기를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응암역 역세권 백년산에 바로 붙어 있는 백년산 파크 자이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셔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신규 아파트죠? 네, 맞습니다. 예, 2년, 3년, 4년째 된것 예. 같습니다. 입주된 지 한 4년 차 된 신규 아파트고 조금 더 서울 도심권에 중심권에 있는 이 약수역하고 버티고구역 사이에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를 좀 보시는데 여기는 네. 지금 구축이긴 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구축이긴 한데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죠.
예, 서울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제가 지금 예,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지정이 돼서 네. 지금 리모델링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단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정리하고 이렇게 서울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조금 더 뭐 출퇴근도 더 용이하고 또 주변에 주거 환경이나 이런 요소들도 잘 돼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건데 네. 지금 시기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기가. 예. 그죠? 지금 시기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백년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 쪽에 약간 외곽 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동산인데 요거를 이제 백년산 팔고 파크자이 싶어도 지금 아파트인데. 예? 백년산 파크자이 아파트라고. 예, 파크자이. 예, 예, 예. 예, 백년산 파크자이 아파트가 약간 지금 외곽권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서울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네, 네. 신규 아파트라는 강점은 있긴 하지만 지금 네. 시점에서 이걸 내놓으면 이거 쉽게 팔릴 수 있을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지금 걱정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잘 팔려야 실은 우리가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 팔려야 좋은 지역에 있는 그래도 뭐 상급지로 내가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저는 예.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금리가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도 되고 있고 또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예상도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대가 좀 뭐 조정이 될 수 있는 시장인 건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반등이 되는 시장이 올 겁니다. 예. 반등이 돼야 되는 시장이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거래가 너무 안 돼요. 네. 거래가 너무 뭐 지금 서울 이번에 9월까지 아파트 거래량만 하더라도 채 만 건이 안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유는 뭐 금리도 오르고 있고 또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뭐 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엔 거래 활성화를 시켜줘야지만이 경기가 그래도 좀 돌아갈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취득세 같은 경우가 가장 이 거래를 지금 현재 틀어막고 있는 세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실은 지방세예요, 지방세. 네, 네. 지방세는 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져가는 세금이잖아요. 네, 네. 근데 서울에 채 만 건도 안 되는 아파트 거래량 가지고 앞으로 서울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예산들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45%의 비중을 차지한 게 이 지방세거든요. 취득세. 네, 네. 이게 확 쪼그라들면은 예산 편성 이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음, 결국에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가 풀리는 시점, 이런 시점이 실제로는 그 시장에서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시점이고 거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반등의 시점이 그때 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예. 자, 그 시기가 언제라면 내년 가서 취득세를 풀어주면 실제로 이제 재원이나 이런 것들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올 말 있죠. 12월 달 정도 아니면 네. 늦어도 내년 1월 정도면은 그래도 취득세를 좀 완화해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시기 때 그러면 뭐 정확히 저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취득세가 풀리는 시점이라는 거죠. 네, 네. 요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취득세요. 예, 취득세가 풀리는 시점 때 그래도 신규 아파트들 좀 이렇게 가격이 좀 눌려서 좀 예전보다는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수월한 이런 아파트들이 많은 실수요자들 또 투자 수요자들이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시기 때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그 시기 때 맞춰서 이 뉴스 열심히 보시면서 네. 정부에서 취득세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시기가 오면 이제는 좀 내놔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시기 때 정리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예. 여기 리모델링이 뭐 6개월 뭐 1년 안에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충분히 뭐 3년, 4년 요 정도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때 정도는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 시기 때 취득세가 풀리는 시기 때 한번 이제 매도 전략을 가져가서 갈아타시길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 남산타운 보신 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상급지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상급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어떤 거라면 시장이 좋을 때 더 많이 오르고
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적게 떨어져요. 네네. 예, 그럴 수 있는 지역에 그럴 만한 아파트니까 예. 저는 뭐 요거 갈아타는 거는 적극 찬성하고 시기는 우리가 취득세가 좀 완화되는 시점 있죠. 네. 이 시기 때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 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갈아타기는 찬성이지만요. 지금 매도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상황 지켜보시고 향후에 취득세가 좀 완화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도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삼성역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삼성 오피스텔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분양을 이제 3억에 받아가지고요. 네.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데 음. 이게 향후에 더 오를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니까 네. 이걸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이 고양시 덕양구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에 대한 향후 전망과 그리고 투자 전략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이게 오피스텔인데 사이즈는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하고 아파트처럼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좀 대형 오피스텔. 뭐 아마 지금 전용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84제곱미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30평대하고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란 말이죠. 네. 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니까 이 아파텔 지금 앞을 가지고 계시는데 삼성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여기 삼성역은 뭐 3호선도 있고 주변 지역에 삼성지구로 좀 개발이 되면서 뭐 편의시설도 많고 또 지금 뭐 이렇게 완성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살기는 좋은 동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거 지금 다 올랐으면 아파트를 한번 갈아타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파트 있죠, 아파트. 네. 자, 이 삼성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하고 나서 대략 한 5, 6억 정도 시세를 하던 아파트들이 부동산 상승기가 오고 또 주변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점점 바뀌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한 11억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수요자들이 이제 들어가고 싶어도 10억을 넘겨서 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파텔이 있는 거죠, 아파텔. 같은 동네에 아파텔이 있는데 아파트 이거 분양가 3억이라고 그러셨죠? 네. 예, 3억에 분양을 딱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억대 아파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면적도 똑같고 사용하는 거 비슷한데 훨씬 더 저렴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싸다고. 그러면서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텔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상승을 했느냐? 지금 한 9억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좀 아파트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 있고 또 조정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현재 9억대로 좀 이렇게 조정이 돼서 금매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라고 지금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의 금매물 가격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렇게 동일한 가격대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떨어질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원래는- 네. 예, 원래는 한 2억 정도 가격 차이를 두는 게 맞았는데 네. 지금은 가격이 동일해져 버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원래 가격대 차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9억짜리가 한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8억대까지 갔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하락기가 지나서 다시 좀 금리도 다시 떨어지고 또 그러면서 시장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청자 뭐 실수요자분들이 자, 8억으로 떨어져 있는 이 아파트를 먼저 살까요?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아파트를 먼저 살까요? 어느 걸 먼저 선택할 것 같습니까? 후자요. 아파트죠?
네. 예. 그래서 아파트가 먼저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눌릴 수 있는 환경이고 또 네.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돼서 회복하는 시기 때도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더 먼저 찾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아파트들이 당분간은 가격이 좀 이렇게 회복하고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기에는 약간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비슷한 가격대에 돼서 이렇게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더 빨리 나중에 상승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아파트 쪽으로 충분히 갈아타시기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갈아타기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파트들도 많이 움직였고 이제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비슷한 시점이다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시게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기 추천드렸고요. 또 자세한 지역이라든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정보를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오늘 고민 상담 하신 분들 보면은 대략 방향성이라든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좋겠다.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들 또 내지는 이 아파트의 평가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 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확신을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갈아타기 하거나 또 투자를 하거나 또 매도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시기, 또 적절한 금액, 또 타이밍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맞나? 이런 불안감을 1대1 상담을 통해서 좀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재테크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좋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추석 이후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게끔 연락 주셔서 그런 방법들 확실하게 알아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한 상담 그리고 더 많은 정보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상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노원구 중계동 네. 권영 2차 거주 중인데 네. 요거 매도 후에 상계주공 3단지나 창동주공 3단지로 갈아타기도 될지 해서요. 자, 중계동에서 상계동이나 창동 쪽으로 지금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주를 계획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계속 거주 중인데 네. 지금이라도 좀 갈아타는 게 나을지 요즘 좀 부동산이 좀 그렇잖아요, 좀 그래서. 네. 네네네. 걱정이나 고민이 좀 많이 되실 예. 것 같은데 전문가 네네.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중계동의 권영 2차 아파트예요. 그죠? 네. 중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네. 요거를 좀 팔고 조금 더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노원역이 있고 창동역이 있죠. 네. 노원역 역세권에 있는 상계주공 3단지나 아니면 창동역 역세권에 있는 창동주공 3단지. 네. 요 두 단지 중에 어떤 단지든 좀 갈아타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게 가게 되면 어떤 단지가 좋을까?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실은 이거 고민을 좀 하시는 이유를 제가 대충 유추를 해보자면 여기 중계동이잖아요. 중계역 역세권에 있는 권영 2차가. 그죠? 네. 중계동은 실은 이 노원구 쪽 서울의 동북권 지역에서도 대장 지역이었습니다. 이유가 교육이 워낙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예, 학원가도 잘 형성돼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이런 교육 환경이 좋다 보니까 항상 중계동이 제일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찾던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노원역이나 창동역 역세권에 있는 창동이라든지 상계동 일대보다는 훨씬 더 금액대가 더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보니까 노원역에 역세권이 개발된다.
또 창동역 역세권도 개발된다. 특히나 이제 창동역에 GTX가 들어선다 이런 개발 호재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창동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하고 이 중계동에 있는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하고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차이가 더 많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갈아타기 하는 게 맞는가 이런 타이밍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계동도 워낙에 교육이 좋다 보니까 지금 시기는 둘 다 워낙 지금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둘 다 조정이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가격대는 좀 조정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런 교육이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더 회복할 수 있고 충분히 상계동이나 창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굵직한 호재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둘 다 괜찮은데 저는 이 가격이 지금 동일한 가격대에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편차가 날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상계동하고 창동이라고 봐요. 자,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앞으로 교통도 좋아지면 강남에서도 출퇴근이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이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직장들이 생기고 또 이 직장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의 자체적인 수요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노원구 일대에서 가장 최상급지하면 중계동이었지만 앞으로 이 노원구에서 최상급지하면 바로 창동역과 노원역 역세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계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중계동도 좋은데 둘 중에 조금 더 나은 지역은 어딜까? 같은 금액이라면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갈아타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충분히 갈아타시게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건영 2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계 주공도 그렇고 창동 주공도 그렇고 어떤 단지들이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에요. 그거는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단지를 보신 거고.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재건축 단지를 볼 때 요것 하나만, 이 방법 하나만 딱 맞춰서 들어가신다면 그래도 어떤 단지든 재건축 단지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어떤 네. 거냐? 우리가 재건축이 시작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죠? 네. 이게 이제 바로 시작인 거고 또 이 안전진단이 통과되면서 단계들이 하나씩 진행되는데 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12월 달 정도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안전진단이 이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수월해지는 그런 시장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이 안전진단을 기점으로 해서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들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네. 그리고 안전진단을 지금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아직 움직임은 없지만 안전진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30년이 다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저렴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상계주공 3단지하고 창동주공 3단지 중에 이 안전진단을 지금 움직여서 1차 안전진단까지 통과가 되고 그 추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역은 상계주공 3단지거든요. 그래서 상계주공 3단지는 28평짜리가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내외를 하고 있고 네. 창동주공 3단지는 31평짜리가 10억 정도 내외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건영 2차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실은 세 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진단이 좀 완화가 돼서 피가 아직 덜 붙어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상계주공은 그래도 1차가 예비안전대 통과가 되고 또 이렇게 준비를 움직이고 가고 있다 보니까 피가 조금 붙은 거예요. 그럼 저는 상대적으로 GTX 역세권에 위치했으면서 아직 움직임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단지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는 단지는 저는 창동주공 3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건영 2차에서 조금 더 가격대가 좋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것도 맞고요. 이 두 단지 중에 저는 두 단지 모두 좋긴 하지만 굳이 여기서 조금 더 내가 투자 목적으로 관점에서 판단하면
창동주공 3단지가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아직 덜 붙어 있는 상황이고 더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창동주공 3단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보시고 잘 갈아타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특히나 창동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요.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지금 용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네. 원효로 이가 쪽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사도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원효로 이가요. 다세대 주택 예.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자,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고, 자, 네. 지금 여기 혹시 보고 계신 매물은 있을까요? 네. 네, 혹시 매매 가격 주방이요? 어느 정도일까요? 아, 신축이고요. 분양가는 한 6억 3천 정도 하거든요. 6억대 다세대 주택. 네, 주소도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예. 네, 원효로 네. 이가 예, 네. 원효로 이가 7-7이요. 7-7. 자, 네. 요게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고 네. 매수해도 괜찮은지 지금 네. 적당한 매수 타이밍인지 궁금하다고 네, 네. 하셨어요. 자세한 네. 부분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용산에 빌라를 네.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고 네, 최근에 이제 용산이 뭐 다른 지역들도 조금 위축되고 있지만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호재가 워낙 많은 지역인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재개발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재개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 지금 시점에서. 네. 특히 이제 보신 데가 이제 원효로 이가 쪽에 있는 빌라를 신축을 좀 보셨단 말이에요. 네. 자, 저는 용산이란 지역은 좀 세금이 좀 많이 들어가든 아니면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용산이라는 이 호재에 대한 가치, 이게 좀 더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주택이든 어떤 유형으로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면 지금 용산이라는 지역이 개발이 지금 한참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도 많잖아요. 네. 예. 자,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라면 개발이 지금 여기 뭐 용산 그 효창 공원 압력에 그 네.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빌라를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원효로 이가에. 근데 이 효창 공원 압력에 보신 이 원효로 이가는 여기 용문동하고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역세권 지역이 지금 현재 도심 공공 복합 사업 재개발지로 지금 현재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정됐으니까 괜찮다. 여기 확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 또 들어가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이런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지역들은 추가적으로 이 어떤 규제들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규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라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그럼 예, 예, 예. 예. 근데 너무 헷갈려서요. 예,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라면 이게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시점 있죠? 네.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또 이제 특정 네. 날짜를 많이 지정을 하는데 실은 뭐 과거에는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이제 지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요 서울시장이 지정 전에 어느 시기든 간에 편한 시기 때 지정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공모를 들어가는 시기라든지 또 공공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시기로 앞당겨서 먼저 선정을 하는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이란 뭐라면 권리 산정의 기준이 이전에 주택이 지어지거나 네. 그리고 이전에 거래가 완료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되면 우리가 조합원이 되잖아요. 네. 조합원이 되면 입주권을 주지 않습니까? 아파트 네. 입주권을 주잖아요. 이 입주권을 줍니다. 자, 그런데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주택이 지어지거나 내지는 거래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조합원 입주권을 안 줘요. 그리고 현금 네. 청산을 시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미 후보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아, 이게 2021년 6월 29일 날짜로 권리산정 네. 기준일이 잡혀 있는 지역이에요. 아, 그러면 예. 그 이전에 지어졌거나
네. 그리고 실은 여기는 그 이전에 거래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신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최근에 지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22년 올해 지어진 거잖아요. 예. 그럼 권리산적 기준을 넘어섰죠? 예. 예, 그리고 그러네요. 뭐 지금 거래를 하더라도 뭐 이미 넘어서 있는 거래 시기니까 요거는 가져가시더라도 아파트 네. 못 받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빠서가 네. 아니라 예. 여기는 뭐 용산 한복판에 역세권에 또 공공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좋은 건 네. 알겠는데 이 좋은 걸 내가 받아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저는 이렇게 지금 구역이 지정된 지역들 있죠. 예. 구역이 지정된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권리산적 기준을 지정하거나 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 미지정돼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개발에 아직 움직임을 가지고 가지 않은 용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자, 제가 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효창공원 압력이죠. 네. 자, 이 효창공원 압력 역세권에 보시면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남쪽 지역은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방금 얘기했던 공공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바로 이쪽 원효로 일가 이쪽 라인은 지금 역세권 시프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효창동 일대 같은 경우도 역세권에 위치했으니까 여기도 역세권 시프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구역 지정은 안 됐지만 추진만 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원래는 한 5억대 하던 빌라들 지금 9억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뭐 아직 지정도 안 됐는데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역세권인데 여기 중간에 있는 효창동 있죠. 네. 이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개발의 움직임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5억 중반 정도의 시세를 하고 있고 실제로 6억대 미만의 좀 저렴한 금액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거 투룸 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좋겠죠. 근데 왜 네. 지금까지 움직임을 안 가져갔고 왜 같은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역들 움직이는데 여기는 왜 안 움직임을 못 가져갔지?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실은 2020년 말 있죠. 네. 2020년 말에 공공재개발이 본격화됐어요. 그리고 작년 있죠. 2021년. 네. 이때는 이제 신통계획 있죠. 신통계획. 네. 신통계획하고 역세권 시프트, 즉 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역세권 지역에 있는 지역에 좀 더 개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가 이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여기 움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효창공원 남쪽에는 공공재개발이 제일 빨리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작년에 역세권 시프트로 이 원효로 일가라든지 효창동이 움직이면서 가격대 지금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데 왜 중간에 있는 여기 효창동은 움직임을 못 가져갔느냐? 실은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은 재개발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이 재개발 조건에는 이 법정 요건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노후도입니다. 예. 근데 노후도가 우리가 일반 재개발이나 또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단독주택은 20년 그리고 네. 이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30년 이상 된 건축물들. 그러니까 네. 노후도 이제 30년 이상의 건축물들이 67% 이상이 돼야지만이 재개발이 가능해요. 예. 근데 실제로 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후도를 채울 수 있는 지역들이 적다 보니까 역세권 지역에 한정해서 그러면 이 67%를 60%로 낮춰줄게요 하면서 이 비율을 낮춰줬습니다. 아, 자, 그러다 예. 보니까 원효로 일가라든지 내지는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개발이 좀 어려웠던 노후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역세권 시프트로 노후도 비율을 낮추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추진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효창동은 그 조건을 못 채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 모아타운이라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뭐 오늘도 뭐 우리가 오프닝에서 뉴스에서 나왔지만 36곳이 지금 신청이 들어갈 만큼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 모아타운은 어떤 거냐? 이 노후도 기준을 굉장히 많이 낮춰줬습니다. 또 이 노후도 30년이었던 노후도 기준을 20년으로 낮춰줬고요. 이 노후도 비율 60%였던 거를 57%까지 더 비율을 더 낮춰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거 노후도 기준이 안 돼서 움직임을 못 가져갔던 이런 지역들도 이제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여기는 움직임만 가져가도 가격대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중간에 있는 효창동이 노후도가 조금 아쉬워서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었던데 충분히 네. 모아타운으로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지정이 돼가지고 아파트를 주내 만에 또 거기에 현금 청산을 한 해 만에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보다는 아직 권리 산정 기준일도 없고 충분히 재개발도 이제는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 그것도 용산 안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런 효창동 일대 쪽 역사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도 좋잖아요. 네. 이런 지역 쪽으로 좀 가신다라면 저는 오히려 더 적은 금액대에 또 안전하게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된 곳만 너무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뭐 안전하다 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할 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직 움직임은 없지만 앞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지역들, 용산 네. 안에서 그런 지역들 보시면 저는 네. 훨씬 더 합리적인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효창동 일대 좀 눈여겨보시고 잘 둘러보시고요. 네. 여기 나 못 찾겠다 싶으면 1대1 상담 네. 신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네. 지역들 잘 네.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산 쪽 보신 거는 참 잘하셨는데요. 지역을 조금 다른 곳으로, 다른 동네도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1009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인데요. 강서구 등촌 주공 5단지에 거주 중입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강서구 쪽에 있는 아파트 지금 현재 실거주도 하고 계시는데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되다 보니까 더 떨어질까 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등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좀 오래된 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은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시장이긴 하지만 앞으로 가격이 회복될 수 있느냐, 더 상승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등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이 마곡지구가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지금 현재 막바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향후 16만에서 17만의 직장인들이 들어서는 지역에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이 아파트도 이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장의 움직임은 없지만 이번 주변에 마곡지구가 완성이 되고 또 해당 단지들도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추후에는 뭐 이렇게 하락했던 것들도 빨리 회복하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하셔라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신다면 미래가치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는 분들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방향성들은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방향성을 잡고 가시는데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방법들 그리고 세밀한 투자 전략 또 매도 전략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데는 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갈아타기 했을 때 좋을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언제 가는 게 좋은 건지 하나씩 저희들이 잡아서 그 재테크 전략을 세워드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방향성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1대1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추석 명절 이후에 오셔가지고 같이 고민해서 이런 전략들 세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한 통에 100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